한 조각 케이크 레슨. 네, 반갑습니다. 건축기사 예상 문제 문제풀이를 하겠습니다. 제 강의는 학원 강의가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일반적인 학원 강의처럼 풀지 않고요. 이 개념 원리를 위주로 왜 이런 내용들이 나왔는지 여러분들이 기사 공부를 하면서 동시에 시공기술사, 건축구조기술사 공부를 병행할 수 있도록 문제를 조금 심도 깊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공부를 많이 한 학생들은 제 말을 알아듣겠지만 많이 못한 학생들은 그냥 넘어가고 단답형으로 문제를 푸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학생들은 이 문제를 조금 왜 이런지 좀 원리를 알고 싶다 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조금 심도 깊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조금 길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41번 문제를 풀 거예요. 41번 문제 한번 읽어볼까요? 철근 콘크리트 구조.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콘크리트 피복 두께에 대한 설명 중 바른 것은, 피복 두께라는 것은 뭘까요? 자, 사람은 뭡니까? 뼈와 살로 이루어져 있죠. 뼈 속에 뼈 속 아니고 그죠? 피부 속에 살이 뼈가 있습니다. 이 팔 있죠, 팔 보세요. 제 팔입니다, 제 팔. 이 팔 속에 뭐가 있죠? 뼈가 있죠, 뼈. 이 피복이란 말입니다. 피복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뼈가 노출이 되죠. 그래서 뼈를 보호하는 이러한 외피를 피복이라고 그럽니다. 그 외피, 콘크리트를 보호하는 외피에 대한 설명 중 바른 것은. 자, 외피가 왜 필요한 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되겠죠. 피복 두께가 왜 필요한지. 자, 1번 문제 볼까요? 41번 문제. 슬래브의 최소 피복 두께는 1cm다. 바른 것을 구해야 되네요. 피복 두께에 대한 설명 중 바른 것이네요. 자, 바른 것 집을까요? 1cm다. 자, 최소 피복 두께는 1cm다. 틀렸습니다. 최소 피복 두께는 2cm입니다. 틀렸죠? 자, 최소 피복 두께가 1cm면 콘크리트 수명이 대략 7.2 곱하기 1의 제곱. 그래서 약 7.2년이 되면 콘크리트 수명이 다 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콘크리트 시공해가지고 슬래브 피복 두께를 1cm로 하게 되면 건물의 수명이 7년에서 10년밖에 못 쓰는 거죠. 상당히 취약합니다. 그죠? 그래서 피복 두께를 잘못 치면 콘크리트의 건물의 수명이 확 줄어든다고 보시면 돼요. 7.2년, 우리가 건물을 60년 정도 써야 되는데 7.2년밖에 못 쓴다면 보통 일이 아니죠. 네. 이 원리에 대해서도 설명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수명, 콘크리트, 피복 두께가 수명하고 관계 있구나. 이제 알았죠? 두 번째, 피복 두께가 증가할수록 건물의 수명은 증가된다. 그러면 볼까요? 수명이 여기가 1인데 여기에 피복 두께 2를 넣으면 2의 제곱은 얼마입니까? 4, 7에 28, 약 30년 정도 되네요. 네. 그러면 당연히 콘크리트 수명은 증가된다. 맞네요. 피복 두께가 증가될수록 콘크리트 건물의 수명은 증가된다. 2번이 답이네요. 2번이 답이네요. 3번, 보호의 피복 두께는 주철근 외측에서 콘크리트 연단까지 거리를 말한다. 여기다 적어볼까요? 보호의 피복 두께랬죠? 보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이렇게 생겼네요. 이렇게 생긴 보가 있는데 주철근이네요. 그리고 주철근이 여기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늑근이 바깥쪽으로 이렇게 가죠. 자, 피복 두께라 하면 주철근 여기는 주철근 요 끝에서 요까지 피복 두께 아니죠? 자, 띠근 끝에서 끝까지 이게 피복 두께입니다. 자, 그래서 틀린 겁니다. 이게 아니고 늑근이죠.
외측에서 콘크리트 연단까지의 거리를 말한다. 자, 4번. 슬래브의 피복 두께를 키울수록 구조 안전성은 증대가 되는 게 아니고 감소가 됩니다. 네. 자, 슬래브를 한번 그려볼까요? 슬래브가 이렇게 있는데 보가 이렇게 있고 슬래브가 이렇게 있어요. 자, 피복 두께를 키우면 어떻게 될까요? 상부 철근이 이 피복 두께를 키우기 위해서 이렇게 내려앉죠. 네. 그 다음에 하부 철근은 피복 두께 밑에서 위로 가니까 이게 이래 되죠. 자, 상부 철근과 하부 철근이 극단적으로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하중을 못 받죠? 예, TJD. 모멘트는 파이 AS FY JD에서 그러니까 요 응력 중심 거리비가 나와야 되는데 철근이 둘에 붙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철근을 넣어놔만 하죠.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콘크리트 피복 두께 한번 칠해볼까요? 피복 두께는 최소치를 정합니다. 최소치. 이게 최소치를 정하지 최대치는 없습니다. 예. 네가 알아서 해라는 뜻이죠. 최대치를 너무 최대치로 하게 되면 그 콘크리트 피복 두께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콘크리트의 최대 피복 두께의 최대치는 여기다 뭐 제가 한번 그림을 그려볼까요? 자, 콘크리트 피복 두께는 최소치가 있지만 최대치는 없다. 자, 무슨 말이냐? 자, 요 보를 놓고 한번 봅시다. 자, 이 피복 두께가 지금 보의 최소 피복 두께가 얼마냐면 44cm예요. 40mm. 자, 이 보의 춤이 자, 이게 보통 한번 700 정도 되죠? 700. 400에 700. 70cm 높이의 기준으로 한 4cm 적당하다는 얘기죠. 만약에 이 보가 굉장히 춤이 큰 보라고 생각을 합시다. 이렇게 큰 보. 이거 뭐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어느 학원에도 없습니다. 제 경험에서 나온 거니까 여러분들이 꼭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물론 제가 살아있을 때 말입니다. 자, 철근이 이렇게 갔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가 두 철근이 너무 길죠. 뭐 물론 요 중간중간에 뭐 사이드바가 이렇게 가는데 자, 이럴 때 종이가 많이 움직이네요. 이 보춤이 만약에 극단적으로 3m라 칩시다. 3m 3000 이 보폭이 뭐 예를 들어 900이다. 언더끈을 이렇게 감겠죠. 이렇게 감겠죠. 감았다 칩시다. 자, 그러면 과연 이때도 이 피복 두께가 4cm 맞습니다. 4cm 4cm가 맞지만 이 보 크기가 너무 크다는 이야기죠. 너무 클 때 이 4cm가 적정하냐의 문제는 콘크리트 수명하고 관계 있고 중요도하고 관계 있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최대치는 학자들이 정해야 돼요. 지금은 정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신이 없어서 그래요. 정해야 됩니다. 어떻게 정하냐? 제가 정하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큰 단면이 있을 경우에 너무 작은 피복 두께는 중성화를 빨리 하게 해서 콘크리트 수명도 떨어지고 이 큰 부피에 대해서 철근을 보호하는데 피복이 너무 약하다는 겁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굉장히 다리가 굵은데도 불구하고 표피 밑에 그러니까 피부 밑에 바로 뼈가 놓으면 다칠 확률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 이해를 하셨는가 모르겠는데 이 피복 두께는 최대치 뭐 적정치라고 하겠죠. 정해 최대치는 요 최소치와 최소치 어느 중심인데 적정치 제가 적정치를 이야기할까요? 최대치는 뭐 정할 수 없으니까 요 사이의 어떤 값이 적정치인데 적정 피복 두께는 이 높이에 몇 프로를 하는 게 적당할까 봅시다. 이 친구는 높이에 그죠? 몇 프로죠? 70에 40 계산해 볼까요? 자, 40 나누기 70을 하게 되면은 자, 이 피복 두께 700 5.7% 정도 나네요. 자,
자, 40에 700mm죠, 그죠? 40 나누기 700mm를 하면 약 0.5% 그러니까 5% 정도, 6% 정도가 되네요. 6%. 70에 6%가 4 그러니까 40이 되는 거죠. 그래서 3m 할 경우 3000에 6%가 얼마냐? 그래서 3000에 6%에 해당하는 피복 두께는 3 얼마죠? 6% 36 3000에 6% 100 나누기 6이죠. 자, 50mm. 이 50mm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 자, 토목 구조물에 50mm 하게 되면 이 수명이 자, 50밖에 안 되죠, 그죠? 그러면 수명 T는 7.2 곱하기 50mm니까 55의 제곱. 이건 얼마나 쓸 수 있을까요? 이 교량을 7.2 곱하기 5 곱하기 5 하게 되면 180년 쓸 수 있네요. 자, 180년 이후에는 이 교량을 못 쓴다는 개념이 나오죠. 그래서 내구성도 존재하지만 단면, 등치에 따른 피복 두께의 규정이 우리나라에는 그 건축물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금 문제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왜 하느냐면 지금 뭐 도심지에는 지금 50층, 뭐 80층 이런 건물들이 지어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뭐 주상복합한다고 이 전이보 같은 거를 전이보죠. 이 전이 기둥을 이렇게 강력하게 이렇게 만들고 뭐 기초를 이렇게 만들어서 건물을 이렇게 만들고 있어요. 자, 그럼 이게 기둥이죠. 자, 기둥의 피복 두께 얼마 해야 될까요? 우리나라 기준상 얼마입니까? 40mm 해야 돼요. 뭔가 문제가 있겠죠. 이게 전이보 높이가 3m 정도 되는데요. 3000인데 뭔가 문제가 있다고 느껴지죠. 그래서 이 판단은 누가 하느냐? 건축 구조기술사가 하는 게 맞고요. 책이 없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공부를 심도 있게 해서 피복 두께의 규정을 정확하게 이해한 후에 피복 두께를 늘려라 하는 게 기술자입니다. 네. 자, 피복 두께의 개념은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